갑니다. 136페이지고요. 예제 문제 3번을 볼 겁니다. 자, 연립방정식을 풀 거예요. 연립방정식 별거 없죠? 문자 하나만 잘 소거시키면 되니까. 문자 하나를 딱 조질라고 봤는데 안 보여. 어떻게 해도 그냥 x, y 중에 없어지는 놈들이 안 보여. 예를 들어 내가 이 둘이 위에다 2를 곱해서 서로 뺐어. x, y는 없어진다. 근데 x, y는 살아있죠. 맞아? 그러니까 이 x, y 문자 두 개 중에 하나가 없어지는데 안 없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 첫 줄에 있는 식에다 2를 곱해서 2xy죠. 2를 곱해서 두 번째 줄이랑 서로 그냥 빼버렸어. 이렇게 서로 뺐습니다. 그럼 빼면은 x, y만 남고요. 4가 되죠. 이렇게요. 그래서 내가 아는 건 x, y가 누군지를 알아. 근데 x가 누군지 y가 누군지 모르는 상황이야. 문자 하나를 소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두 번째, x, y가 4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그대로 첫 번째 식에 넣어버리면 x 플러스 y 빼기 4가 1이거든. 그럼 x 플러스 y가 몇이었냐면 5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됐죠? 자, 보셔야 돼. 바로 연립해서 문자를 소거할 수 있으면 땡큐. 그러면 좋겠음. x 대신 y라는 문자로 혹은 y 대신 x라는 문자로 표현하면 참 좋겠는데 지민이 어디 아프니?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일단은 내가 간소화할 수 있는 부분들만 간소화해 본 거야. 그리고 나서 나온 결과가 이거였죠. 자, 둘이 더한 게 5고요. 둘이 곱한 게 4입니다. 그럼 이거 연립할 수 있을까? 있죠. 자, 이때 첫 번째 이렇게 가요. 요 식을 이렇게 볼게. y는 5-x랑 같은 거니까 이렇게 대입해 버릴게. 괜찮죠? 그럼 식을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야. x에다가 5 빼기 x를 곱한 값이 4더라. 전개하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x가 4더라. 그러니까 x제곱 빼기 5x 플러스 4가 0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문자 소거된 거죠. 그러면 끝났습니다. x-4하고 x 빼기 1로 인수분해가 돼서 x에 올 수 있는 값은 4가 오거나 아니면 1이 올 수 있을 거고 x가 4라면 여기다 넣으면 되겠죠? 그때 y값은 1일 거야. x가 1이라면 그때 y값은 4가 될 겁니다. 됐죠? 그래서 계속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문자 하나 소거하는 걸로만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가장 쉽게 푸는 건 지금처럼 푸시면 돼. 연립하면 됩니다. 문자 하나 소거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면 돼요. 바로 안 되면 차분하게 거쳐가시면 돼.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x, y 값을 두 쌍 골랐지만 이렇게 보는 방법도 있어요. 이걸 알려드리려고 이 문제를 푸는 거야. 자, 잘 보셔야 돼. 다시 둘이 더해서 5가 나왔죠. 둘이 곱해서 4가 나왔습니다. 두 수의 합이 5인 상황이고요. 두 수의 곱이 4인 상황이야. 맞아요? 두 수의 합, 두 수의 곱. 이때 여러분들이 2차 방정식에서 봤던 표현. 두 근의 합이 5이고 두 근의 곱이 4인. 2차 방정식 세울 수 있지. 이때 이 방정식 문자는 t로 쓸게.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4는 0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이거 인수분해하면 t 마이너스 4, t 마이너스 1이니까 t는 누구다? 1 또는 4가 된다. 맞아요? 그럼 두 근이 누군 거야? 1하고 4가 되는 거죠. 맞아? 그게 뭔데? 방정식의 근이네요. 됐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보냐면 방정식, 2차 방정식을 세우고 너는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알잖아. 그럼 방정식 세워서 나오는 근이 문제에서 말하는 저 x, y 값일 거 아니야. 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두 가지 보여드렸죠? 그냥 연립하세요. 문제 풀어. 괜찮아. 이렇게 하면 돼. 근데 혹시나 네가 알고 있는 게 지금처럼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이었다면 두 수의 합과 두 수의 곱이었다면 방정식을 세우고 이 방정식의 근을 구하면 그게 x와 y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됐죠? 망고. 네. 아, 이따가요? 얘 온대요, 지금? 아니요, 6시에 수업에 오면. 얘
팔 다쳐갖고 입원했는데. 아 그래 온대요 오늘은? 팔이 다쳤나 봐. 수술도 했... 아파요.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럼 밑에 있는 문제 한번 볼게요. 그 비슷한 패턴으로 볼 수 있는 게 3-2번입니다. 밑에 있는 거 한번 풀어볼까요? 3-2번. 자 3-2번입니다. 얘가 13이죠. 얘가 13이죠. 그러면 봐봐. 여기서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야. 자 여기 첫 번째 줄 여기 이거 x, y가 누구냐면 11에서 빼면 돼. x 더하기 y를. 그럼 여기다 이렇게 넣어버릴 수 있잖아. 이렇게. 그러면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자 2를 곱하니까 22 플러스 2x 플러스 y 얘가 13. 됐죠? 마이너스 2 곱하면 플러스 2로 바뀝니다. 그럼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하죠. 같은 게 반복되네? 그럼 뭐 해줘? 치환하죠? 계속 반복되니까 귀찮아. 그럼 내가 x 플러스 y를 지금부터 a라고 할게. 그럼 a제곱 더하기 2a. 자, 13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25가 되겠죠? 됐죠? 아, 35가 되겠죠? 35. 25가 아니라 35죠? 그럼 봐봐라. a 플러스 7 a 빼기 5 그게 0인 거야 라고 말할 수 있거든. 그럼 다시 말하면 a가 누구냐면 마이너스 7이거나 5라는 거죠. 됐죠? 그럼 여기서 문제입니다. 봐봐. 얘가 a였으니까 a가 7이라는 말은 크게 두 가지야. xy가 a가 마이너스 7일 때 그때 xy가 누구냐? 여기다 마이너스 7 넣으면 됩니다. 그럼 몇이에요? 18이죠. 만약 5였다면 그때 xy는 뭘까요? 6입니다. 됐죠? 그럼 다시 이쁘게 정리해 줄게. a가 뭐였냐면 x 플러스 y거든. 그럼 첫 번째 x 플러스 y가 10 마이너스 7이고 xy가 18인 상황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 x 플러스 y가 5고요. xy가 6인 상황도 있을 수 있을 거야. 됐음? 그럼 이제 뭐 하면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거 넘겨서 대입한 다음 얘기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7이고 두근의 곱이 18인 2차 방정식을 세워서 두근을 말할게.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7입니다. t제곱 플러스 7t 플러스 18은 0. 이거의 두근이 xy인 거죠. 인수분해는요? 안 되나요? 그럼 뭐 해야 돼? 아, 돼요? 안 돼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근의 공식. t는 누굽니까?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제곱 49죠? 빼기 4ac 그다 4를 곱할게요. 8, 4, 32, 4하면 몇이니? 72? 아닌데? 8, 4, 32, 72 정답? 잘했죠? 마이너스 23 그럼 여기는 23i 그래서 자 x가 누구냐? 2분의 마이너스 7 플러스 루트 23i였으면 그때 y는 2분의 마이너스 7 빼기 루트 23i일 거고 아니면 x가 2분의 마이너스 7 빼기 루트 23i라면 그때 y는 2분의 마이너스 7 플러스 루트 23i가 될 거야. 두 개나 나왔어.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더한 게 5이고 곱한 게 6이라면 역시 마찬가지. 두근의 합이 5고 두근의 곱이 6인 2차 방정식을 세워보면 되겠죠. 여기까지. 인수분해가 됩니다. 얘는 되네요. 3하고 2로 되죠. 그러면 자 한 근 x가 3이라면 다른 근 y는 2일 거고요. 아니 x가 2였다면 다른 근 y는 3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문제에서 물어본 질문을 보시면 납득이 됩니다. 정수인의를 구하라고 했어요. 맞아요. 그럼 처음에 나왔던 이 근의 공식은 사실상 답이랑은 거리가 머네요. 이 두 쌍을 얘기해 주시면 답입니다. x가 3이고 y가 2일 때 또는 x가 2고 y가 3일 때. 그래서 어렵다고 말한 친구들 정확하죠? 근의 공식을 써야 되니까요. 근데 근의 공식을 써서 나온 다음 결과가 문제에서 말한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눈치가 빠른 친구는 굳이 근의 공식까지 안 쓰고
이거는 답이 아니구만 하고 바로 넘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3-2번 문제를 한번 봤고요. 자, 위에 있는 문제 정도는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뒤로 갑니다. 분수라고요? 정수요. 지금 여기 3하고 2 나왔는데. 아, 2번이 위에 거요? 위에 거 아직 못 봤어요. 아마 맞을 거예요. 네. 자, 예제 문제 4번입니다. 자, 연립방정식 있습니다. 이 부분 주목해야 되겠죠. 오직 한 쌍의 해죠. 오직 한 쌍의 해입니다. 내가 이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했더니 해가 몇 개 나왔냐? 딱 한 개만 나왔다 이거야. 아니 1차하고 2차를 연립하면 근이 두 쌍 나왔어야 되잖아. 근데 한 쌍만 나왔대. 왜 그랬을까? 일단 근을 구해봅시다. 첫 번째 식 y는 a-x라고 할 수 있겠죠? 넘어가면 되니까 이거를 대입할게요. 됐죠? 자, 대입합니다. 2x제곱 a-x의 제곱 얘가 6. 자, 전개하면 2x제곱 x제곱 마이너스 2ax 더하기 a제곱 빼기 6은 0이고요. 3x제곱 마이너스 2ax 더하기 a제곱 빼기 6은 0이다. 됐죠? 자,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 그럼 x값 몇 개 나와요? 2개 나와요. 그러니까 y값도 몇 개 나와요? 2개 나와요. 근데 문제에서 얘기하는 건 이거야. 얘가 오직 한 쌍이래. 그럼 여기 2차 방정식 근이 몇 개 나와야 될까? 1개 나와야 되겠죠? 그럼 2차 방정식 근이 1개야. 무슨 뜻이야? 중근을 가져야 되겠죠? 중근을 갖는다면 우리는 뭘 봐야 돼요? 판별식이 0이다를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판별식 짝수공식 가요. B'제곱 빼기 AC 얘가 0이구나. 그럼 전개하면 마이너스 2A제곱 플러스 18이 0이구나. A제곱은 9겠구나. 그럼 A는 누구다? 풀마 3 나오겠구나. 그 중에 양수를 말해줄래? 3입니다. 네, 답인 거야. 그래서 오직 한 쌍의 해를 갖는다? 해석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외워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해석을 해주시면 네, 어렵지 않게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밑에 있는 문제도 한번 연습해 보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밑에 있는 4-2번 두 번째 문제죠. 요거 한번 해볼게요. 연립방정식이 오직 한 쌍의 해를 갖고 있습니다. 알파가 베타가 각각 xy 값이라고 줬죠. 자, 한 쌍의 해를 가져요. 일단 체크 좀 해놓고. 그럼 연립해야죠. y는 1-x랑 같은 거니까 y 자리에 이렇게 넣습니다. 됐죠? 첫 번째 1차식 정리해서 대입할게. 그럼 문자가 없어지잖아. x제곱 더하기 2x에다가 1-x 곱하고 거기다 a 빼기 2는 0인 거야. 자, 전개하면 여기 마이너스 2x제곱이에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a 마이너스 2는 0이죠. 자, 넘겨서 x제곱 빼기 2x 빼기 a 플러스 2는 0입니다.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 근데 한 쌍의 해를 갖는다고 했어요. 그 말은 얘 근이 몇 개? 1개. 중근을 갖습니다. 판별식이 0인 거죠. 판별식 짝수공식 볼게요. B'의 제곱 빼기 AC 얘가 0인 거야. 그럼 여기 A 마이너스 1이 0이니까 A는 몇이다? 1이겠죠? 그럼 A 자리에 1을 딱 넣어서 다시 쓰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0인 거죠? 그럼 여기는 X 빼기 1의 완전 제곱이 0이니까요. X엔 누가 올 수 있다? 1이 올 수 있다. X가 1이 왔을 때 Y값 누굽니까? 여기죠. 됐죠? 여기 보는 거죠. 누구예요? 0. 그래서 x가 1, y가 0. 다시 말해서 알파가 1, 베타가 0. 곱한 값은 몇이에요? 0입니다. 그래서 너도 0 나왔어? 네, 나도 0 나왔네요. 야, 너도? 나도? 됐죠?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밑에 있는 4-3번에서는 그 실근을 갖는다는 얘기 나왔거든요. 결과적으로 얘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죠.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하면 판별식이 0보다 큰 거야. 근데 실근이라고 했으니까 중복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됩니다. 어디서요? 연립해서 나오는 이 1차식이. 그래서 오직 한 쌍이야 연립해서 나온 요 2차식. 얘가 판별식이 0인 거고요.
얘는 실근을 가져야 연립해서 나오는 2차 방정식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인 거야. 그래서 뭘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를 잘 보시고 지금처럼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로 가서 활용 문제 가봅시다. 예제 문제 5번입니다. 자, 대각선의 길이가 13m인 직사각형 모양의 화단이 있습니다. 자, 직사각형 모양이라고 했으니까 직사각형 모양을 그려놓고 얘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직사각형을 그렸는데 대각선 길이가 13이거든요. 그럼 대각선 여기죠? 요 길이가 13m, 13이라고 할게요. 단위 생략하고. 자, 가로의 길이를 2m 줄일 거고요. 세로를 1m 늘렸을 때 그때 넓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때의 넓이가 처음의 넓이랑 같은 상황이다. 그럼 처음 화단의 둘레의 길이를 좀 구해볼래? 라는 거죠. 그럼 일단은 가로의 길이가 몇인지 세로가 몇인지 내가 모르는 상황이잖아. 이게 첫 번째 상황이죠. 됐죠? 그럼 이때 나올 수 있는 관계식을 좀 써볼게요. 피타고라스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3의 제곱 몇이에요? 169. 됐죠? 내가 하는 거 여기까지. 그리고 나서 자, 얘를 바꿨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가로의 길이를 2만큼 줄이고 세로를 1 늘렸어요. 그럼 가로가 2 줄고 세로가 1 늘었으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세로의 길이는 b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가로 길이는 a-2로 바뀌겠죠?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넓이를 언급했습니다. 자, 이렇게 길이를 줄이고 늘린 다음 화단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 a-2하고 b 플러스 1을 곱한 값이 될 거고요. 얘가 처음 넓이, 처음 화단의 넓이 가로 곱하기 세로 얘랑 같다라는 말이었네. 그럼 여기도 전개해 보시면 ab 더하기 a-2b 빼기 2가 ab랑 같다인 거니까요. a-2b가 2였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됐죠? 그리고 우리는 궁금합니다. 둘레의 길이. 처음 화단 둘레의 길이 2a 플러스 2b가 몇일까? 이게 궁금한 거죠? 가로와 세로 곱해서 2배 한 거. 자, 이게 궁금한 상황이야. 자, 내가 알고 있는 건 이렇게 두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럼 뭐 하면 되니? 라고 하면 연립하면 되겠죠? 이 친구. a는 뭐와 같냐? 2b 플러스 2랑 같죠? 네, 대입해 주세요. 여기다가. 2차와 1차 연립이잖아요. 대입해 주시면 2b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b 제곱 얘가 169. 전개하면 4b 제곱이니까 5b 제곱. 둘이 곱해서 2배 하죠. 8b 더하기 4인데요. 얘가 넘어갈 겁니다. 마이너스 165. 그게 0이에요. 됐죠?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인수분해가 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인수분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일단 5하고 1로 뿅 뜯어 놓고요. 여기는 누가 있나? 5하고 5, 3, 5, 15, 3, 5, 15, 5하고 3, 3? 오, 됐다. 25. 오, 여기다 마이너스. 오호호호호호. 됐죠? 인수분해가 됐습니다. 5b 플러스 33 하고요. b 마이너스 5는 0으로 인수분해가 됐습니다. 그럼 b에 올 수 있는 값은 누구? 5가 되겠죠? 마이너스 5분의 33을 안 쓴 이유는 어차피 얘가 길이의 개념이니까 0보다 큰 애가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b가 5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럼 그때 a 값 여기다 넣으면 되겠죠? 여기다 넣으면 되겠죠? b가 5일 때 a 값은 12가 됐겠네. 그럼 결론 두 개 더해서 2배 하면 둘레의 길이 나오겠습니다. 둘레의 길이는요 3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뿅 답이에요. 여기까지 얘기해 주면 돼. 그래서 이게 되게 어려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또 막상 그렇지 않아. 식 세우는 것 자체가. 봤을까요? 자, 그러면 밑에 있는 문제도 코멘트 한 번씩만 넘겨드리고 갑니다. 자, 보세요. 각 자리 숫자의 제곱의 합이 53인 두 자리의 자연수가 있습니다. 자리의 순서를 바꿨더니 바꾼 자연수가 처음 자연수하고 더한 값이 99일 때. 자, 봐봐. 예를 들어 72라는 자연수가 있습니다. 72라는 자연수가 있어요. 이때 문제에서 말하는 건 이거야. 이 자릿수,
제곱 더하면 나오는 값 49 더하기 4 해서 50. 오 깜짝아 3. 저 뭐야? 타임. 잠깐. 야. 아니야. 타임.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요. 뭘 돼요? 안 했어요, 아무것도. 자, 62라는 자연수가 있습니다. 문제에서 말하는 건 이겁니다. 각 자리 숫자 제곱의 합은 6제곱이랑 2제곱을 더한 값이 몇이다라는 거야. 됐죠? 다시 6제곱 더하기 2제곱이 몇이다. 이걸 준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62라는 숫자하고 자 1의 자리랑 10의 자리 바꾸면 얘는 26이 되죠. 이 둘이 더한 값이 누구다. 이렇게 준 거예요. 됐죠? 그럼 얘를 내가 문자로 표현해 볼게. 자 10의 자리수를 편의상 A 1의 자리수 얘를 B라고 했을 때 그럼 62는 A가 6이고 B가 2라는 거죠? 이때 여러분들이 이거 생각해 주셔야 돼. 그럼 처음 수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라고 했을 때 A 처음 수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A, B 이렇게 쓰면 안 돼. 됐죠? 10의 자리 숫자가 6이야. 1의 자리 숫자가 2였어. 그럼 처음 수는 A, B라고 쓰면 이거 12를 얘기하는 거야. 맞아? 그래서 처음 수는 A, B 이렇게 안 씁니다. 선생님 얘가 A고 얘가 B니까 A, B 쓰면 되잖아. 아니야. 이렇게 쓰셔야 돼. 10A 플러스 B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래야 62가 나오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요거 조심하셔야 돼. 내가 10의 자리 숫자를 A, 1의 자리 숫자를 B라고 표현했을 때 그때 처음에 표현된 숫자는 10A 플러스 B가 돼. 그러면 자연스럽게 위치를 바꾼 수가 있겠죠? 걔는 10B 플러스 A 이렇게 표현되는 거다. 그리고 마지막 둘이 곱한 값이 있죠? 자릿수 제곱의 합 얘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주는 건 이겁니다.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몇이었고 53이었고 처음 숫자와 위치를 바꾼 숫자 이 둘이 더한 값이 99였다. 11A 더하기 11B가 99였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서 우리가 A, B를 연립해서 알아내자. 이 표현인 겁니다. 그래서 5-1번 문제 예를 들어 62라는 숫자가 있었다라고 하면 10의 자리와 1의 자리를 바꾼 숫자는 26이 될 거고요. 그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한 표현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0의 자리가 A고 1의 자리가 B일 때 지민이 괜찮아요? 너 지민이 아니에요? 지민이 괜찮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꼭 표현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5-2번도 살짝 말씀을 좀 드리면 길이의 차이가 12m 나는 철사 두 개를 각각 구부려 갖고 정사각형 두 개를 만들거든요. 그럼 이때 정사각형 두 개를 만든다는 거야. 하나가 이렇게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이렇게 있고. 참고로 정사각형이니까 요 첫 번째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 A라고 놓으면 이거 전부 다 A인 거죠. 두 번째 B라고 놓으면 이거 전부 다 B인 거죠. 근데 얘네들은 애초에 어떤 애들이었냐면 길이의 차이가 12m 나는 철사를 구부려서 만든 거야. 그러면 첫 번째 정사각형을 만들 때 필요한 철사의 길이는 4A였을 거고 두 번째 정사각형을 만들 때 필요한 철사의 전체 길이는 4B였을 거거든. 길이가 12m 나요 라는 말은 여기 큰 거에서 12를 뺀 게 4A랑 같다 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됐죠? 그래서 첫 번째 철사 길이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철사 길이를 A, B라고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각형을 그려놓고 이 사각형의 한 변을 각각 A, B라고 설정한 다음 그럼 철사는 4A랑 4B였겠네. 이 둘의 차이는 12가 났겠네. 그럼 큰 거에서 12 빼면 작은 거 나오겠네 라고 생각하자는 거고 그 다음 그때 넓이는요 A제곱 요 넓이는 B제곱이 될 겁니다. 그 넓이의 차가 24예요 라고 했으니까 큰 거 넓이에서 24를 빼면 작은 애 넓이가 나오겠네. 됐죠?
이렇게 두 개를 여러분들이 연립해서 A, B 값을 구해주시면 되겠죠. 참고로 A, B는 길이의 개념이니까 무조건 0보다 큰 숫자만 올 수 있게 여러분들이 답을 설정해 주시면 돼요. 안 어렵죠? 자,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근데 무슨 방정식이냐면 부정 방정식이다. 이 앞에 있는 부정의 의미가 뭐냐? 한자입니다. 한자예요. 주영이가 생각하는 부정이 무슨 뜻이 있죠? 부정? 에? 뭐라고요? 아버지의 정? 부정? 모정? 네. 네. 부정입니다. 이게 이 뜻이야. 그러니까 막 거절하는 부정의 개념이 아니라 부자요? 뭐래? 자, 못 정하는 거야. 못 정하는 거야. 정할 수 없는 방정식이야. 왜 정할 수 없다고 얘기하냐면 다음과 같아요. 자, 예를 들어 3x 플러스 7이 마이너스 5가 나왔음. x 누굽니까? 7 넘기고 3 나누면 되겠죠? 그럼 x는 누군지 내가 정할 수 있다고. 이 방정식의 값을 내가 정할 수 있다고. 근데 3x 플러스 7y는 23이라고 하면 정할 수 있어요? 못 정합니다. 첫 번째 건 정할 수 있었는데 두 번째 건 못 정했어요. 왜 그랬냐? 첫 번째 식은 문자가 하나 있고 등식이 하나 있잖아. 문자의 개수와 문제에서 주어지는 등식의 개수가 같으면 우리는 그 문자 값을 말할 수 있어. 근데 두 번째는 문자가 두 개인데 식이 하나밖에 없죠. 그럼 못 구합니다. 왜? x가 1일 때 y에 올 수 있는 값, 2일 때 올 수 있는 값, 3일 때 올 수 있는 값, 무수히 많은 x, y 값들이 존재하거든. 그래서 문자의 수와 등식의 수가 같을 때 혹은 식이 더 많을 때만 우린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 있어. 그럼 이렇게 문자보다 식의 개수가 더 적은 상황이 오면 우리는 얘가 누군지 정확하게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뭐라고 한다? 부정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문자의 수보다 등식이죠. 등식의 수가 더 작을 때 문자가 더 많이 있을 때 그러면 못 구합니다. 그럼 예를 들면 다시 이런 것도 있죠. 2x 플러스 4y가 7이고 3y 플러스 2z가 13일 때 이거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해줘. 못 구합니다. 여기서 써져 있는 문자는 x, y, z 3개가 써져 있는데 등식은 2개밖에 없거든. 그래서 다 구하고 싶으면 문자의 수와 등식의 수가 같거나 혹은 등식이 더 많이 있을 때 그때만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부정방정식이라고 부를 거야. 그럼 부정방정식은 원래 못 구하는 게 맞아. 하지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만 딱 2가지 종류로 나눠서 얘기할 거고요. 그 2가지 종류만 얘기한 다음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실수 조건이 주어졌을 때. 자, 여러분들한테 풀 수 있는 것만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3의 제곱은 0. 자, 문자 몇 개 있어요? x, y 2개 있죠? 등식 몇 개 있어요? 1개밖에 안 썼지? 그 문자가 2개고 식이 하나니까 못 구할 거 아니야. 근데 문제에서 얘기해 줬어. x하고 y의 실수가 옵니다. 그러면 결론. 이 둘이 더해서 뭐 나와? 0 나오는 거지. 야, 제곱하고 제곱해서 0 나오려면 앞에 게 뭐 나와야 돼? 0. 뒤에 것도 뭐 나와야 돼? 0. 그럼 x에 누구 넣으면 돼? 1. y에는 마삼. 결론. x는 1, y는 마삼. 아니, 어떻게 문자가 식보다 더 많은데 구했어요? 뭐 때문에? 실수라는 말을 방금 했거든. 실수 조건일 때는 지금처럼 실수의 성질을 갖고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어떻게 해요?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은 애가 온다. 실수 조건이 주어지면 항상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건 이런 형태만 풀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아니면 못 풀어요. 못 품. 예를 들어 여기가 0이 아니라 요 끝에 0이 아니라 요 자리에 만약에 4가 오면 어떻게 해요? 못 풀죠. 제곱 더해서 4 나오는 게 얼마나 많은데 루트 3 제곱하고 1 제곱해서 더하면 4 나오죠. 루트 2 제곱하고 루트 2 제곱해서 더해도 4 나옵니다. 맞아요? 아니면 2 제곱하고 0 제곱해도 4 나올 거라고.
무수히 많아. 그래서 못 풀어. 내가 풀 수 있는 형태는 딱 지금 말씀드린 요거밖에 없어. 실수 조건이야. 제곱 더한 값은 0이다 꼴. 이렇게 바꾸면 너네 풀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정수 또는 자연수 조건. 자, 예를 들어 볼게요. 3x 플러스 4y는 10입니다. x에 1 넣으면 y에 누가 오면 될까요? 2. x에 2 넣으면 y에 누가 오면 될까요? 그렇죠. x에 3 넣으면 y에 누가 또 오겠지? 4노도 올 거고 5노도 올 거고 6노도 올 거고 마이너스 1도 올 거고 2도 올 거고 0도 올 거고 막 올 거라고. 그럼 그때 나오는 y 값들은 무수히 많이 있어. 근데 문제에서 얘기해 줄 거야. 야, 정수 또는 자연수만 올 수 있어 라고 얘기하면, 자, 얘는 자연수만 온다고 해볼게. 자연수만 온다고 하면 그럼 x 1 넣으면 y가 몇이야? 2 오면 되는 거죠. 그럼 x가 2 왔을 때 y의 자연수 올 수 있어? 안 되죠. 그럼 x가 3일 때 자연수 올 수 있어? 아니죠. x가 4일 때 자연수 올 수 있어? 아니잖아. 그럼 결론. x, y가 모두 자연수인 경우는 언제야? x가 1이고 y가 2일 때밖에 없다고. 끝. 답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그래서 정수 또는 자연수 조건으로 주어지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네? 11인데? 잠깐만, 1 누구? 1 누구? 이거 아닌데 그러면? 자연수 없네 그러면? 안 돼. 아, 자연수 없어! 그럼 다시 정수 조건으로 확장해 볼게요. 정수가 올 거야. x에 누구 넣으면 될까? 4 넣었을 때 y가 0. 이거 있죠? 다른 거 있어요? x가 0이고 y가 몇일 때? 3. 맞아? 얘밖에 없네. 그래서 무수히 많은 xy 순서쌍들이 쭉 있는데 그 중에 정수라는 조건 혹은 자연수라는 조건이 주어졌을 때 그때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쓰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형태냐? 지금처럼 일단 1차적으로 정수와 정수를 곱하고 정수와 정수를 곱해서 정수가 나오는 형태. 혹은 더 극단적으로 인수분해해서 어떤 정수와 정수를 곱한 값이 특정 정수가 되도록 하는 형태. 이 정도밖에 없을 거야. 해서 항상 부정방정식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건 두 가지만 얘기해요. 실수 조건일 때 그리고 정수, 자연수 조건일 때.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이 두 가지 상황만 관찰하면 될 거고요. 우측으로 가보시면 문제 141페이지, 142페이지 두 개의 예시 문제가 나와 있어요. 그것보다는 바로 밑에 있는 개념 체크 정도만 풀고서 일단은 넘어갈까 합니다. 그래서 3월 달에 여러분들이 부정방정식을 다시 좀 각 잡고 배우실 때 그때 조금 더 많이 얘기를 해볼까 해요. 자, 1번입니다. 방금 했던 예시였죠. 3x 플러스 4y가 24예요. 만족하는 자연수는 어떤 애가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자, x에 1 넣어볼게요. 자연수니까 제일 작은 자연수부터 넣어볼게. 자, x에 1 넣을게요. 그럼 y에 올 수 있는 값 누굽니까? 없죠? 그럼 x에 2가 온다면 그때 y에 올 수 있는 값은 누굴까? 없죠? x가 3이라면 그때 없죠? x가 4라면 그때 y값 누구? 3이 올 수 있겠네요. 됐죠? 그래서 한 쌍이 내 눈에 보입니다. 그 다음 x가 5라면 없죠? x가 6이라면 없어요? x가 7이라면 x가 8이라면 x가 9라면 10이라면 11이라면 12라면 앞만 봐도 없네. 누구밖에? 얘밖에. 끝. 순서쌍을 구해주세요. x가 4, y가 3. 요거 하나밖에 없음. 됐죠? 그럼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넣어봐야 돼요. 네, 넣어보시면 됩니다. 그럼 2번도 마찬가지. 2번엔 이 둘을 곱했는데 몇이 나왔어? 마3이 나왔지. 그걸 만족하는 정수 xy입니다. 그럼 어차피 이 x와 y엔 정수가 오니까 얘는 정수와 정수를 곱한 값이 마3이야. 됐음? 자, 역으로 생각해봐. 정수 두 개 곱해서 마3 나오려면 첫 번째가 마3이고 두 번째가 1이면 되지.
그럼 마3 나오겠죠? 아니죠. 첫 번째가 3이고 두 번째가 마이너스 1이어도 마3 나올 겁니다. 됐죠? 아닙니다. 첫 번째가 1이고 두 번째가 마3 나와도 마3 나와요. 아니면 첫 번째가 마이너스 1이고 두 번째가 플러스 3이어도 마3 나오겠죠? 정수 2개 곱해서 마3 나오는 경우는 이렇게 4가지 상황밖에 없을 거라고 받아들일까요? 그럼 이 4가지 상황이 나올 수 있게 x, y를 설정해 볼게. 첫 번째 상황. x에 누구 넣으면 마3 나와? 마이너스 2. 두 번째 y 플러스 1 나오고 싶어. y에 누구 넣으면 돼? 0. 됐죠? 그럼 x가 마이너스 2고 y가 0일 때. 자, 두 번째. 첫 번째 3 나오고 싶어. x에 누구 넣으면 돼요? 4. 마이너스 1 나오고 싶어. y에 누구 넣어요? 마이너스 2. 됐죠? 세 번째입니다. 앞에가 1 나오고 싶어. x에 누구 넣어? 2. 마3 나오려면 y에 누구 넣어? 마4. 마지막이죠. 마이너스 1 나오려면 x에 0. y에 2 넣으면 되겠죠. 그럼 순서쌍이 몇 개 나온다? 4쌍 나온다. 이 정도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순서쌍으로 표현할게요. 마이너스 2, 0, 4, 마이너스 2, 2, 마이너스 4, 0, 2. 이렇게 끝. 됐죠? 그래서 지금처럼 하나씩 이렇게 나열해서 얘기해 볼 수 있을 거고요. 이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이 나와봤자 한 6개 정도. 6쌍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많지 않기 때문에 하나씩 나열해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3번입니다. 다음 방정식을 만족하는 x, y인데 얘네가 뭐였다? 실수죠. 제곱 더해서 0이 나오게 만드는 실수죠. 앞에가 0 나오고 뒤에도 0 나오면 되겠죠. x에 누구? 마이너스 2. y는 누구? 3. 끝났네요. 그래서 이 개념 체크 문제 3문제 봤습니다. 이게 사실은 니네가 배워야 될 부정방정식의 모든 유형 다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측에 있는 예제 문제는 그냥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풀진 않겠습니다. 여기는 개념 체크를 잘 봐주시고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제는 자연스럽게 앞에죠. 139페이지까지 안 푼 문제들 풀어오시면 되겠고요. 잠깐 쉬었다가 갑니다. 앞에 보시면 저기 유형편 39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새로운 과제가 또 세팅이 됐습니다. 봐주시고 숙제 잘 해오세요. 자, 136페이지 1번 문제 보시면 연립방정식을 풀어볼게요. 차분하게 봅니다. 자, 쓱 문제를 읽어볼게요. 쓱 볼게요. 쓱 보세요. 쓱 SSG 쓱 보세요. 봤죠? 자, 봤더니 봐봐. 결과적으로 뭐가 보이냐면 더한 게 보여. 더한 거. 둘이 더한 거 보여. 곱한 거 보여. 곱한 거 보여. 맞아? 그러니까 더한 거는 곱한 거로만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야. 사실상 위에 있는 예제 문제 3번도 그런 패턴이긴 했죠. 연립해서 그냥 정리를 했고, 만약 이게 잘 안 보인다 싶으면 그냥 눈으로 보면서 얘기해줘. 둘이 더한 거랑 곱한 거 있다? 그럼 이렇게 같은 것들이 반복되면 우리 뭐 한다? 치환하죠. x 플러스 y를 지금부터 a라고 할게. xy를 지금부터 b라고 할게. 그럼 문제에서 준 식은 다음과 같죠? a 플러스 b가 7이고 3a 빼기 b가 1이다. 됐죠? 그럼 이 둘이 더해 주시면 4a는 8이니까요. a는 몇이다? 2. a가 2면 b는 몇이다? 5. 그럼 다시 문제에서 얘기한 건 이겁니다. x 플러스 y가 2고요. xy를 곱한 게 5가 나왔는데 라는 거죠. 나 이거 풀면 되는 거잖아. 어떻게 할 거예요? 라고 하면 또 이거 넘겨서 대입한다면 풀 수 있습니다. 됐죠? 넘겨서 y 대입해서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알려드렸을 거야. 얘를 보면서 드는 생각. 두 수의 합과 두 수의 곱. 됐죠? 두 수의 합과 두 수의 곱. 우리가 계속 유형에서 봤던 거네.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알면 방정식 세울 수 있죠. 그럼 여기 x, y를 두 근으로 하는 t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5는 0. 됐죠? 됐잖아. 이거의 두근이 xy인 거지. 뭐 두근의 합 2, 두근의 곱 5. 맞네요. 그럼 인수분해 될까요? 아니요. 안 되면 뭐 해줘? 근의 공식 t는 마이너스
B 프라임이죠. 풀마 루트 B 프라임 제곱 빼기 AC 하면 마이너스 4네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 4는 2i라고 바꿔 쓸게요. 됐죠? 그럼 결론 x가 1 플러스 2i면 y는 1 마이너스 2i가 될 거고, 아니야 x가 1 빼기 2i가 될 수도 있어. 그럼 y가 누군 거? 1 플러스 2i라고 하면 되겠지 뭘. 그래서 답을 다음과 같이 구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금 쉬워 보일 수 있습니다. 3-2번이 좀 더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론 마지막에 가서는 또 다른 방정식 문제를 푸는 거다라고 보실 수 있고, 같은 게 보이면 치환해서 얘기한 게 조금 더 속편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끝. 뒤로 갑니다. 4-3번. 힘내세요. 네, 화이팅. 힘내세요. 힘내세요. 자, 힘내시고요. 4-2번입니다. 4-3번입니다. 힘내세요. 네. 이것도 말해줬네.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실근이죠. 그래서 누가 나한테 선생님 왜 실근이 0보다 크거나 같아요? 라고 물어봐서 서로 다른 두 개면 0보다 큰 거고, 됐죠? 중근이면 0인 거니까 실근이라고 하면 그게 서로 다른 걸 수도 있고 같은 걸 수도 있잖아.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말하는 게 맞는 표현일 거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다시 연립방정식이 실근을 가져요. 그럼 연립방정식의 근을 구해봅니다. 뭐 하면 되니? 요거 넘길게요. 누구 넘기지? 요렇게 둘의 위치를 쏙 바꿀게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y는 x-2. 그래서 y를 여기다 넣습니다. 이렇게. 됐죠? 그럼 대입하면 x제곱 더하기 x-2 빼기 a는 0. 전개해 주시면 2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a는 0.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 근데 이 2차 방정식이 뭘 가져야 되냐면 실근을 가져야 된다는 거야. 그럼 당연히 이거 0 만드는 x값 뭐로 나와야 돼? 실수인근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네. 짝수 공식 씁시다. 절반의 제곱 빼기 ac. 그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죠. 그래서 결론 2a가 1보다 크거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요. a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최소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라고 말하면 되겠네요. 끝났습니다. x가 실근을 가져야 대입해서 2를 뺀 값이 y니까요. y도 실근을 갖는다고 볼 수 있겠지요. 넘어갑니다. 자, 5-2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여드렸으나 이게 좀 안 됐다. 자, 이거 쓴 거는 그냥 바로 쓰고 갈게요. 그냥 써져 있으니까. 첫 번째 줄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양변의 4를 다 나눠주시면 a는 b-3이랑 같거든? 그럼 여기다 이렇게 넣어버려. 뿅. 그럼 b 빼기 3의 제곱이 b 제곱 빼기 24랑 같은 거고, 그럼 여기 b제곱 마이너스 6b 플러스 9가 b제곱 빼기 24랑 같은 거구나. 자, b제곱은 없어지겠구나. 6b가 넘어가면 양수, 마이너스 24가 넘어가면 33. 맞나? 네. 그럼 b는 몇이다? 2분의 11이다. 됐죠? 그럼 a가 몇입니까? 2분의 11에서 3을 빼죠? 그럼 3은 2분의 6인가? 그럼 2분의 5다. 답인데요? 됐죠? 이거 뭐 구하는 거야 근데? 그럼 여기서 문제. 짧은 철사죠? 그럼 누구야? 요거지 요거. 4의 1을 구하는 게 답인 거지? 그럼 여기다 4를 곱하면 답이 나오겠습니다. 10. 끝. 마지막에 물어본 게 뭔지까지 잘 보셔야죠. A, B값, B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짧은 철사니까 철사 2개로 잘라서 만든 거잖아. 작은 애를 말해줘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서 여러분들 그 부정방정식과 관련된 얘기는 140페이지에 있는 개념 체크 문제만 봤습니다. 네, 그 정도만 보시면 충분할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일단 부등식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이제 방정식 끝났어. 부등식이야. 첫 번째, 일단 첫 번째 부등식 얘기할 거야. 부등식.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던
1차 부등식을 한번 이야기해 볼 겁니다. 이거는 다들 대답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아. 그리고 두 번째, 그냥 부등식을 얘기할 거야. 그 차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 잘 기억해 주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연립부등식을 말할 건데 이것도 연립 1차 부등식을 먼저 얘기할게요. 1차. 그러니까 1차 부등식이니까 사실 그냥 넘겨서 나눠서 얘기하면 답이야. 그래서 부등식 자체에서 일단 어려운 내용이 딱히 없어. 그러니까 빨리빨리 나가겠다는 거고. 그 다음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부등식도 좀 볼 거야. 절대값이 있습니다. 그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절대값이 포함되는 방정식이나 부등식이나 함수들 어쨌든 접근하는 방법은 다 똑같아요. 양수면 그냥 쓰고 음수면 부호 반대로 바꿔 쓸 거거든. 그냥 계속 네가 아는 그것만 쓰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크게 일단 요 네 가지를 먼저 좀 말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가능하면 뒤에 있는 2차 부등식까지도 한번 밟아 볼게요. 갑니다. 자, 일단 첫 번째입니다.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자, 첫 번째 테마 1차 부등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체크는 이거야. 1차라는 거야. 1차. 1차. 자, 중학교 때 배웠던 1차 부등식 예를 들어 볼게요. 3x가 9보다 작음. 됐죠? 자, x의 범위 말해 주세요. 누굽니까? 3보다 작다. 됐죠? 정수라는 말도 없고 자연수라는 말도 없고 그런 3보다 작은 아무거나 다 말해도 되는 거죠. 마이너스 1.53 이런 것들. 3.24 3.24는 안 되는구나. 1.758889 뭐 이런 것들. 그렇죠? 됐죠? 마이너스 루트 64 이런 거 말해도 64는 아니. 마이너스 루트 65 이런 거 말해도 되는 거죠. 됐죠? 네. 그냥 3보다 작은 애들은 다 답입니다. 끝. 두 번째. 마이너스 2x가 8보다 작다. x의 범위 어떻게 되죠? 크다로 바뀌죠. 이때 여러분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양변에다 뭘 했냐면 마이너스 1을 나눴어요. 음수를 나누거나 음수를 곱하는 짓을 했을 때는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됐어요? 반대로 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차 부등식 말해줘?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끝. 됐죠? 자, 그럼 문제는 뭐냐면 부등식입니다. 부등식입니다. 1차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그랬을 때 이 부등식을 어떻게 해석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냐라고 물어보면 자, 예를 들어 볼게. AX가 B보다 크다라고 써볼게요. 자, 이때 물어볼 거야. 다음 부등식 X의 범위 말해줘. 몇입니까? 일단 애매한 게 있죠. 왜? 양변에 A를 나눌 거야. 맞아? 근데 A가 양수야 음수야? 몰라. 양수면 방향이 안 바뀌어. 근데 음수면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고. 그럼 이거를 우리가 나눠서 얘기하면 돼. 첫 번째. A가 0보다 큰 거였어? 그럼 X의 범위는 A분의 B보다 어떻다? 크다. 방향 안 바뀌죠? 네. 두 번째. 만약 A가 0보다 작은 애라면 X는 A분의 B보다 어떻다? 작다. 방향 바뀌어야 되겠지? 맞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잖아. 이걸 그냥 뭐 하면 돼? 나눠서 얘기하면 된다고 지금처럼. A 값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그럼 A가 양수도 아니고 음수도 아닌 경우가 생길 수 있죠. 왜? 부등식이니까. 1차라는 말이 없잖아. 그럼 A가 0인 경우도 있을 거야. 따라올까요? 그럼 A가 0일 때 문제에서 준 식을 다시 써봅니다. 0 곱하기 X가 B보다 크다인 거죠. 맞아요? 자, X에 누구 넣으면 B보다, X에 누구 넣으면 요 B보다 큰 수가 올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이 얘기할 수 있을 거야. 첫 번째. B가 0보다 큰 수라면 자, 문제도 준 식 다시 써볼게. 0 곱하기 X가 예를 들어 3보다 크다 이렇게 해볼게. X에 누구 넣으면 3보다 큰 거 나와요? X에다 누구를 대입하면 3보다 큰 수 나올까? 없죠? 누구로도 0이니까. 그럼 이때는 해가 없네요. 두 번째. 이번엔 B자리에 0보다 작은 애 넣어볼게. 예를 들면 0 곱하기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 X에 누구 넣으면 마이너스 2보다 큰 값 나올까요? 아무나 다 넣어도 되죠? 0은 마이너스 2보다 큰 거잖아. 맞아? 그럼 이때는 뭔데? 모든 실수 아무나 다. 됐죠? 마지막 세 번째. 그럼 이때 B가 0이라면 어떻게 될까? 써보겠습니다. 0 곱하기 X가 0보다 크단 거죠? X에다 누구 넣어야 0보다 큰 값 나올까요? 없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결론. 여러분들한테 문제에서 이렇게 줄 수 있어. 자, 다음 부등식이 있어요.
이 부등식의 x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알맞은 해일 값을 말해주세요. 라고 물어보면 첫 번째, a가 0보다 크면 이게 답이고요. 두 번째, a가 0보다 작으면 이게 답이며 세 번째, a가 0이고 b가 0보다 크면 해가 없고 a가 0이면서 b가 0보다 작으면 모든 실수가 다 답이고 a가 0이면서 b도 0이면 그때도 해가 없습니다. 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상황을 모두 다 말해주셔야 답입니다. 됐죠? 끝.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를 언제 비슷한 걸 봤냐? 방정식에서 비슷한 걸 본 적이 있어요. AX가 B일 때. X는 누굽니까? A분의 B요. 중학생. 됐죠? 첫 번째, A가 0이 아니면 X는 A분의 B. 두 번째, A가 0이라면 이때식 0 곱하기 X가 B인 거니까 B값에 따라 B가 0이면 모든 실수 다. B가 0이 아니면 해가 없음. 이었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우리가 특수한 해를 갖는다고 불렀습니다. 부등식에서도 마찬가지. 이런 애들을 X값으로 갖고 있을 때 해가 없거나 모든 실수가 다 답일 때 이때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똑같이 특수한 해를 갖는다. 라고 정리할 겁니다. 여기까지가 부등식에 대한 이야기. 질문? 깔끔했죠? 네. 그러면 자 밑에 있는 체크 문제 146페이지 체크 문제를 보겠습니다. 우후. 자 A가 일단 0보다 커요. 근데 B는 0보다 작아요. 다음 부등식을 한번 말해봅시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라는 거죠. 자 보세요. A 플러스 1하고 B 플러스 1의 부등호 방향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왼쪽이 더 크대요. 이거 맞을까 틀릴까? 자, 우리가 얘를 정리하는 건 이거죠. 양변에 똑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도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럼 양변에 서로 다 1을 빼주면 A가 B보다 크다인 거죠. 맞아요? 맞네요. 됐죠? 두 번째, 양변에 3을 다 더해주면 A가 B보다 작아요인 거죠. 자, 문제 다시 볼게요. A가 B보다 작았습니까? 아니네, 틀렸죠? 틀렸덩. 됐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디귿 보시면 A제곱이 AB보다 크다고 합니다. 됐죠? 자, 양변에 내가 A를 뭐 할까? 나눕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 A는 0보다 어떤 애였어? 큰 수였으니까 나눴을 때 부등호 방향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럼 A가 B보다 큰 거 맞아요? 맞네요. 리을입니다. 양변에 내가 B를 곱하겠습니다. 그럼 좌변은 A, 우변은 B가 되죠? 방향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B는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를 곱했어요. 방향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죠. 됐어요? 그럼 A가 B보다 큰 겁니다. 맞죠? 네. 그래서 기역, 디귿, 리을 세 개가 맞았다. 됐죠? 자,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예제 문제 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자, 필수 예제 1번 문제 보시면요. 부등식을 풀어주세요. 네, 풀어볼까요? 그러면 이제 좋습니다. 자, 일단 양변에다가 얘를 왼쪽으로 넘기고 얘를 오른쪽 넘길게. 서로 좌우로 이동시키는 이양하는 경우에는 부등호 방향이 딱히 바뀌지 않아요.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고 뺀다는 개념이거든. 그래서 넘어가면 A-2x가 A 빼기 2보다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됐습니다. 여기까지. 자, 다음 부등식 x의 범위를 말해보겠습니다. x의 범위 어떻게 될까요? x는 어떻게 될까요? 양변에 a 빼기 나눠서 x는 1보다 커요. 이러면 안 되죠. 왜? 첫 번째, a 빼기 2가 0보다 큰 수였다면 맞아? 양변에 a 빼기를 나눠서 x는 1보다 크다라고 말하면 될 거야. 됐지? 양수를 나눴으니까. 근데 두 번째, a 빼기 2가 0보다 작을 수도 있거든. 그럼 양변에 a 빼기 나누면 x는 1보다 작다라고 말하는 게 맞을 거라고. 받아들여? 세 번째, 만약 a 빼기 2가 0이었다면 됐죠? 그럼 문제에서 준 식은 이렇게 표현될 겁니다. 0 곱하기 x가 0보다 크다. 맞아요? 그럼 x에 누구 넣으면 0보다 큰 거 나와요? 없죠? 없음. 만족하는
해가 없습니다. 끝. 해서 뭐 해야 돼? 요때, 요때, 요때에서 몇 개? 3개가 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밑에 있는 교재 보시면 A가 2보다 클 때 요거 넘겨서죠. 그때는 X는 1보다 크다가 답이고요. 넘어가서 A가 2보다 작을 때 그때 X는 1보다 작은 게 답이고요. 넘어가서 A가 2라면 그땐 해가 없어요. 이렇게 3개를 여러분들이 쓰셔야만 올바로 된 답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됐을까요? 이해되나요? 지하 봤어요? 봤어요? 의지 봤어요? 괜찮아요? 자, 다음 문제 2번 가봅시다. 두 번째 문제. 자, 다음을 만족하는 x의 범위를 구했는데 4보다 크다로 나왔습니다. 그럼 구해 봅시다. 얘는 이쪽으로, 얘는 저쪽으로 넘길게요. a 빼기 3x 뽕뽕 a제곱 빼기 9 됐죠?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다음 부등식의 해를 구했더니 x는 4보다 크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해를 봤는데 특수한 해를 갖는 상황은 아니었죠. 모든 수가 답이거나 해가 없거나 하는 상황은 아니었지. 그 말은 무슨 뜻? 이거 일단 무조건 0이 나오진 않을 거야. 됐죠? 0 곱하기 x꼴은 아닐 거야. 그럼 하나 더. 이 식을 다시 써보면 이렇게 되겠네요. a 빼기 3x가 a 빼기 3 a 플러스 3보다 작다. 인수분해하면 되니까. 그치? 그럼 양변에 뭐 할 수 있다? 0이 아니니까 나눌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 양변에 a 빼기 3을 나눴을 때 그때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건 이거죠. 첫 번째. a 빼기 3이 0보다 큰 거였으면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어서 그냥 써질 거야. 됐죠? 두 번째. a 빼기 3이 만약 0보다 작은 애였으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서 다음과 같이 썼을 거야. 됐죠? 자, 잘 보셔야 돼. 1번과 같이 상황이 나오면 x는 누구보다 작아요. 이게 답이야. 두 번째 상황이면 x는 누구보다 커요. 이게 답이야. 자, 문제에서 답을 써줬어요. x는 어떤 애? 4보다 큰 애라고 써져 있죠? 그 말은 무슨 뜻? 두 번째 상황으로 해석이 됐구나. 그럼 그 말의 의미는 이렇게 가야 되겠네. a는 3보다 작은 수가 올 거고요. 그때 얘가 누구였다? 4였다. 그럼 a가 몇이었다? 1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a는 3보다 작은 수 중에 누구를? 1이 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서 두 번째 문제도 해석이 됩니다. 됐을까요? 그러면 연립해 봅시다. 안 되죠? 미안해, 오해했죠? 사과했죠? 자, 1-1번입니다. 자, 부등식을 풀어라. 넘어갑시다. a 빼기 4x 넘어갑시다. 2a 빼기 8. 어차피 그냥 왼쪽으로 좀 넘긴 거니까 방향이 바뀔 이유는 없어요. 자, 다음 부등식을 푸세요. x값의 범위를 말해주세요 라는 거죠. 자, 그럼 양변에 a 빼기 4를 나눠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첫 번째 a 빼기 4가 0보다 큰지 작은지 모르니까 0보다 크다면, 다시 말해서 a가 4보다 큰 수였다면 양변에 a 빼기 4를 나눌게요. 그럼 x의 범위 어떻게 되죠? 얘 a 빼기 4 나누면 뭐 나오게? 2. 아, 이거 써줘야 돼? 아, 써줄게. 요거죠, 요거. 괜찮죠? 양변에 a 빼기 4를 나눌게요. 그럼 오른쪽 누구 남아요? 2만 남죠? 방향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첫 번째입니다. a가 4보다 크다면 x는 2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가 답입니다. 아? 라? 여기. 라? 여기. 이제 하나 푼 거죠? 잠깐만요. 5x가 10보다 작아요 해서 x의 범위 구하고 싶어. 양변에 누구로 나눠? 그럼 x의 범위 나오죠? 자, 이거 x의 범위가 궁금해. 양변에 누구로 나누면 될까? 나누죠? 오른쪽에 누구 남죠? 얘가 이거랑 같은 거죠? 나누면 누구 남죠? 2 남죠? 그런데 봐봐. a 빼기 4가 양수일 때는 그럼 이렇게 될 거야. 방향 안 바뀌고. 맞아? 그럼 두 번째. a 빼기 4가 0보다 작아. 음수면, 다시 말해서 a가 4보다 작은 수였다면, 됐죠? 양변에 a 빼기 4 나눌게요. 양수 나눈 거야? 음수 나눈 거야? 음수 나눴으니까 어떻게 돼?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로 바뀌겠죠? 아, 음수 나누면 방향 반대로 바뀌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던 사실이잖아요.
그럼 세 번째 a 빼기 4가 0이면 어떡할 건데? 다시 말해서 a가 4면 어쩔 TV인 거죠? 그럼 넣어봅니다. 4 넣으면 이렇게 되겠죠? 0 곱하기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 그럼 x에다 누구 넣으면 0보다 작거나 같은 애가 나오니? x에 3 넣어봐. 몇인데? 그럼 0은 0보다 작거나 같은 거야. 맞아, 틀려? 등호가 있잖아. 같아도 되잖아. 맞아? 그럼 누굴 넣어도 0보다 작거나 같은 애 나오는 거 맞죠? 모든 실수. 그럼 결론. a가 4보다 크면 x는 2보다 작거나 같은 게 답이고요. a가 4보다 작으면 x는 2보다 크거나 같은 게 답이고요. a가 4면 모든 실수가 답입니다. 라고 답을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없죠? 그럼요. 0은 0보다 작은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럼 등호가 없었으면 해가 없다라는 표현이 올바른 표현이었을 겁니다. 아이고, 그럼 감 잡았을 때 계속 가볼게요. 아씨발 누구야? 잠깐 타임. 아씨발 누구야? 나 봤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해볼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저도 말해볼래요. 그냥 다시 해주세요. 예? 아. 자, 갑니다. 어머, 두 번째 문제가 안 풀린다고요? 넘어갑니다. 넘어가요. a 플러스 1x 넘어가요. a제곱 마이너스 1 됐죠? 다시 a 플러스 1x 인수분해하면 a 플러스 1 a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럼 여기서 문제입니다. 이거 정리했더니 결과적으로 해는 이렇게 나왔답니다. 아하, 잠깐. x의 범위가 마이너스 6보다 작아요 라고 얘기했죠? 아유, 스탬플러.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이거겠네. a 플러스 1이 0이면 x는 모든 실수이거나 해가 없어요 라고 말할 거 아니야. 특수한 해를 가지니까요. 따라올까요? 그러면 a 플러스 1은 0이 아니라는 말로 확신할 수 있겠구나. 그럼 내가 보는 건 두 가지죠. 첫 번째, a 플러스 1이 만약 0보다 큰 거였다면 양변에 a 플러스 1을 나눕니다. 부등호 방향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오른쪽은 a 빼기 1만 남을 겁니다. 됐죠? 두 번째, 만약 a 플러스 1이 0보다 작은 애였다면 양변에 a 플러스 1을 나눕니다. 부등호 방향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됐죠? 문제에서 물어본 건 마이너스 6보다 작다였으니까 두 번째 걸 얘기하는 거네요. 맞습니까? 그럼 이 자리에 누가 오면 돼요? 마이너스 6이 오면 되겠죠? 맞아요? a에 누가 오면 됩니까? 마이너스 5 오면 되겠네요. 끝입니다. 그렇게 나와야죠. 답이 이거래요. 이렇게 나오는 패턴을 찾으셔야 돼요.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던 문제, 두 번째 문제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자, 연립 1차 부등식입니다. 연립 1차 부등식? 아우, 별거 없어요. 1차 부등식을 몇 개 줄 거냐면 2개 이상 줄 겁니다. 그때 연립하세요라는 건 연립 방정식과 똑같아요. 뭐야? 방정식이 2개 있잖아. 첫 번째를 만족하는 x이면서 동시에 두 번째도 만족하는 x인 것들. 다시 말하면 두 부등식 x 범위의 교집합을 말해줘입니다. 됐죠? 동시 만족하는 x의 범위를 말해주세요가 됩니다. 처음에 공부하실 때 혹은 문제 푸실 때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냐면 수직선을 그려. 수직선 그리고 색칠하세요. 그래서 둘 다 칠해진 부분을 말해줍시다. 교집합입니다. 자, 예제 문제 한번 볼게요. 밑에 있는 1번입니다. 자, 부등식을 풀어주세요. 자, 첫 번째 x는 어떤 애? 3보다 큰 애. 그럼 수직선에 뿅. 3이 여기 있겠죠? 3보다 큰 애가 첫 번째 부등식 x의 범위입니다. 자, 두 번째 x의 범위 말해볼게요. 누구예요? 6보다 큰 애. 6은 오른쪽에 있겠죠? 6보다 큰 애. 이게 두 번째 부등식 범위겠죠? 됐을까요? 둘 다 칠해진 부분 여기 말하면 되는 거죠? 결론 x는 어떤 애? 6보다 큰 애를 말해주세요. 됐죠? 끝입니다. 둘의 교집합, 동시에 만족하는 값들 말해주세요. 연립방정식 마찬가지죠. 동시에 만족하는, 둘 다 만족하는
x값, y값을 말해주세요. 였죠. 같은 패턴이에요. 자, 두 번째로 갑니다. 그럼 이건 딱 보자마자 말해보자. x 누굽니까? 몰라? x는 2보다 작은 애. 예예. 괜찮아요? 힘들어요? 그게 답이라고요? 답이죠. 몰라?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수직선을 그리세요. 5가 여기 있죠? 2는 여기 있죠? 첫 번째 부등식 2보다 작은 애들. 두 번째는 5보다 어떤 애? 작은 애들. 둘 다 포함되는 게 여기잖아요. 여기. 됐죠? 아니, 그리세요. 두 번째 x의 범위 뭘까요? 답이죠. 마찬가지야. 부등 그려보세요. 3이 있고요. 마이너스 2는 여기 왼쪽에 있을 거라고. 마이너스 2보다 큰 애들이 첫 번째 부등식. 3보다 작거나 같은 것들이 두 번째 부등식 범위. 그럼 둘 다 칠해진 분 여기네.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은. 됐죠? 우리 수직선에 칠할 때 등호 있으면 이렇게 색칠해주고 등호 없으면 동그라미 뽕 뚫어놓는 거 기억나시죠? 네, 이런 얘기로 똑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우, 쉽죠? 자, 그러면 갑니다. 연립부등식을 풀어보자. 오! 어려워. 안 어렵죠? 넘어갑니다. 마이너스 2x가 마3보다 작은 거야.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 1을 나누면 되잖아. x는 2분의 3보다 큰 거야. 이게 첫 번째 부등식 x의 범위. 됐죠? 자, 두 번째 x의 범위 넘어갑니다. 2x. 넘어가면 4. 방향 안 바뀌죠? 양변에 2 나눌게요. x는 2보다 작거나 같다. 됐죠? 이렇게 두 개죠. 그럼 x의 범위 뭡니까? 2분의 3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거나 같은 애요. 끝. 아니, 모르겠어요? 수직선도 그려보세요. 그려봐. 됐죠? 쉽죠?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죠? 자, 2번입니다. x의 범위 또 말해야 되네, 이 새끼 이거. 이거 전개하면 3x 빼기 3이니까. 자, 이거 넘어가면 x. 마3 넘어가면 4. 됐죠? x가 4보다 작거나 같네요. 이게 첫 번째 부등식 x의 범위. 끝. 두 번째입니다. 이거 넘어가요. 6x. 얘 넘어가면 6이죠. 그럼 x는 1보다 작은 애. 이게 두 번째 x의 범위. 됐죠? 그럼 둘 다 동시에 만족하는 x의 범위는 뭘까요? 그쵸. 4보다 작거나 같은 게 첫 번째 범위고요. 그 다음 1보다 작은 게 두 번째 범위죠. 그럼 둘 다 칠해진 부분 여기네요. 결론. x는 1보다 작은 애를 말해 줍시다. 답이에요. 됐습니까? 네. 아우, 넘어가요. 훌륭합니다. 자, 그럼 필수 예제 3번으로 갑니다. 다음 부등식의 해를 또 말해보고 싶어요. 자, 말해보고 싶어요. 근데 지금 2번에서 봤던 거랑은 조금 다른 패턴으로 써 있습니다. 어떻게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얘가 얘보다 작거나 같은데 얘는 얘보다 작은 애야. 됐죠? 다시 말하면 A가 있고 B도 있고 C도 있는데 A가 B보다 작거나 같고 B는 C보다 작은 애래. C가 어떻게 풀라는 거야? 별거 없습니다. 이렇게 둘이 따로 보시고 이렇게 둘이 따로 보면 돼요. 그래서 A가 B보다 작거나 같은 걸 만족하면서 동시에 B가 C보다 작은 걸 만족하는 X의 범위 말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말했을 때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그럼 A랑 C는 구별 안 합니까? 이런 친구들이 간혹 있죠? 됐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현이 키 몇이죠? 뻥치지 말고. 우와. 몇이야? 100. 180이야? 내가 조금 작아요. 그럼 자, 성현이 키가 있어요. 내 키가 있습니다. 내가 조금 작아요. 아, 진짜로 조금 작아. 한 1cm. 79. 지금 서 있어요. 네. 주현 키 몇이에요? 아유, 작네요. 애기구나. 이랬는데 막 1cm 차이?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 결론은 뭐냐면 이거야. 주영이하고 내 키를 비교했는데 내가 더 커. 그리고 내 키하고 성현이 키를 비교해봤는데 성현이 키가 더 커.
그럼 당연히 주영이는 송이보다 작은 거 아니냐? 당연한 거 아니냐? 내가 굳이 이 둘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 없잖아. 맞아? 이거를 정리해서 이렇게 쓴 거야. 그럼 다시 너 뭐해? 얘를 이렇게 정리해서 풀라고. 됐습니까? 세 개를 연달아 쓴 다음에 대소를 비교했을 때 얘가 의미가 뭐였냐? 원래 이거였어. 주영이가 나보다 작아. 근데 나보다 성인애가 커. 그럼 주영이는 당연히 성인보다 작지. 이거 못 알아봐. 그거를 표현한 게 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렇게 세 개가 연이어서 써져 있으면 여러분들은 그냥 앞에 있는 둘하고 뒤에 있는 둘을 비교해서 얘기하시면 돼요. 끝. 됐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지우고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갑니다. 첫 번째 둘을 봅니다. 2x 빼기 1이 x 더하기 1보다 작거나 같을 거고요. 두 번째죠. x 더하기 1이 3x 플러스 7보다 작을 겁니다. 이렇게 둘만 보시면 된다는 얘기야. 자 정리할게요. 넘어가면 x, 넘어가면 2. 자 두 번째 넘어갑니다. 여기로 넘어갈게요. 여기로 넘어갈게요. 2x 넘어가면 마이너스 6이니까요. 여기는 x가 마3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 둘의 교집합을 찾으면 되죠. 2보다 작거나 같으면서 마3보다는 큰 애들을 말해주세요. x는요. 마3보단 크고 플러스 2보단 작거나 같습니다. 끝. 답이에요. 됐죠? 마찬가지 두 번째 이야기. 연이어 써져 있어. 앞에 둘, 뒤에 둘만 보시면 됩니다. 자, 앞에 둘이 쓸게요. 3x 플러스 2가 5x 플러스 6보다 작음. 마찬가지 두 번째. 5x 플러스 6이 전개해서 18 플러스 2x보다 작음. 두 개만 보시면 된다고. 자, 넘어갑니다. 이쪽으로 갈게요. 이쪽으로 갈게요. 마이너스 2x가 4보다 작음.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 1을 나눠주시면 x는 마이너스 2보다 큼 됐죠? 두 번째 넘어갑니다. 3x가 12보다 작음. x는 4보다 작음. 됐죠? 그럼 마이너스 2보다 크면서 4보다 작은 이 둘의 교집합을 말하면 되겠죠?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4보다 작다. 뽕뽕뽕. 됐죠?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끝났죠? 아이고 등호 있었는데 등호를 내가 빼먹었네요. 등호를 빼먹었네요. 등호를 빼먹었네요. 등호를 빼먹었네요. 끝. 쉽죠? 4번입니다. 그러면 4번 문제. 야 이것이 어떻게 풀면 되냐? 아유 뭐 지금 하던 거랑 똑같이 하면 되지 뭐 까짓 거. 자 첫 번째 봅니다. 6이 넘어갈게요. 그럼 2x는 딴딴딴 마이너스 4. x는 2를 나눠서 마이너스 2. 이게 첫 번째 거. 됐죠? 자, 두 번째입니다. 요거 마3이 1로 갈게요. 그럼 마이너스 2x 딴딴딴 4. x는 딴딴딴 마이너스 2. 됐죠? 그럼 야 얘도 만족하면서 얘도 만족하는 x의 범위를 말해주세요. 잠깐만.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으면서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 애를 말해주세요. 마이너스 2를 말하라는 얘기였네요. 헷갈리면 수직선을 그려볼까요? 자, 첫 번째는 마이너스 2보다 어떤 애? 작거나 같은 애를 말해주세요. 두 번째는 마이너스 2보다 어떤 애? 크거나 같은 애를 말해주세요죠. 둘 다 칠해진 부분 어디 있어? 마이너스 2. 그럼 x는 마이너스 2. 얘밖에 없네요. 됐죠? 그래서 부등식이라고 해서 꼭 범위로 나와야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지금처럼 특정 값으로만 나올 수도 있다. 넘어갑니다. 괜찮겠어요? 아유, 그럼 두 번째 문제 갑시다. 넘어갑니다. 똔똔똔. 4x가 딴딴딴 12. x는 3보다 큰 애들. 됐죠? 아우, 너무 지루하다. 이거 중학생들 하는 그런 문제들 같아갖고. 그치? 3x 넘어갑니다. 마이너스 x 딴딴딴 마이너스 1. x는 1보다 어떤 애? 작거나 같은 애. 됐죠? 그럼 이 둘의 교집합되는 값을 말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려볼게요. 뽀로롱. x는 3보다 크다. 이게 첫 번째 부등식. x는 1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두 번째 부등식이죠? 그럼 없네요. 없음. 해가 없다. 그래서 연립을 했을 때 지금처럼 특수한 해를 갖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해가 없는 경우.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된다고. 아유, 됐잖아요. 에이, 그러면 5번 문제로 가볼까요? 예. 꼭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꼭.
잠깐만 이 손짓 뭐지? 아까 뭐 이거 내가 봤어 다. 얘기해서 예. 4-1번에 1번이요? 둘 다 칠해진 거 있어 없어? 수직선에 그렸어? 둘 다 칠해진 부분 있어 없어? 그럼 해가 없지. 잘했죠? 아우, 너네 벌써 막 틈틈이 숙제하고 막 이러면서 쉽긴 쉽구나. 자, 5번입니다. 화이팅! 빨리 화이팅 해줘. 화이팅! 한번 해줘. 빨리 화이팅. 이겼다. 미쳤나봐. 타임. 다 했습니다. 자, 할게요. 자, 5번입니다. 보세요. 안 어려워. 해가 이게 안 어려워. 궁시렁 대지 마. 궁시렁. 누구야? 자, 안 어려워요. 봐봐. 해가 이거래. 연립부등식의 해를 봤더니 저거래. 그럼 해를 구했더니 어머 쟤랑 똑같네 하면 되지 뭘. 해를 구하면 되잖아. 까짓 거. 구합니다. 넘어가서 x. 넘어가서 3-a. 이게 첫 번째 x의 범위 됐죠? 자, 두 번째 이거 넘어갑니다. x. 랄랄랄. 넘어갑니다. b 플러스 1. 유후. 됐죠? 자, 문제가 생겼어. 다음 공통된 x의 범위를 말했더니 이렇게 답이 땅 정리된 거야. 대용. 그럼 봐봐. 수직선에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 수직선입니다. 자, 첫 번째 x의 범위 누구보다 작다? 누구보다 작다? 3-a보다 작다. 이거였죠? 맞아? 이거였지? 됐죠? 자, 두 번째 x의 범위 b 플러스 1보다 어떻다? b 플러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두 번째 x의 범위였죠? 맞아요?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그리면 x값 있어 없어? 그럼 해가 이거예요. 말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뭐 똥싼 소리 하는 거죠. 맞아요? 안 되지. 이거 똥싼 소리 하는 거잖아. 그럼 돼요 안 돼요? 그럼 똥인지 된장인지 알고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잠깐만. 그림이 어떻게 그려줘야 돼? 그럼 잠깐만 이게 그림이 그럼 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지면 공통된 부분 어디예요? 여기요. 맞아? 그럼 x의 범위 어떻게 돼요? 얘보다 크거나 같고 얘보다 작아요. 이거지? 맞아? 문제에서 말하는 그대로 나왔네요. 맞습니까? 그럼 결론. 얘가 누구였다? 마이너스 1. 얘가 누구였다? 2였구나.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거였구나. 맞아요? 결론. b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 나와야 되네요. b에다 누구 넣으면 돼? a 3-a가 2 나와야 됩니다. a는 몇일까요? 어우 됐습니다. 끝. 쉽죠? 6번 갑니다. 예? 됐죠? 아무 말도 못하죠? 일로 와. 자, 아직 숙제 얘기도 안 했어요. 그래서 침착해. 자, 6번입니다. 자, 6번 보실까요? 자, 이번엔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봐봐봐. 연립부등식이 있는데 얘가 해를 갖지 않는다는 거야. 그럼 내가 연립부등식을 딱 풀었더니 어머 공통된 부분이 없다. 이거 해 없네. x값 없네. 이렇게 얘기해달라는 거겠지 뭘. 안 그래?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 나는 x의 범위를 구하기 위해서 써봅니다. 첫 번째 식 뚜뚜루뚜뚜뚜 넘어가요. 마이너스 2x 넘어가요. 마이너스 5 빼기 a. 부등호 방향은요? 안 바뀌죠? 됐죠? 넘기기만 했으니까 안 바뀌죠? 그럼 양변에 2를 나누면 x는 2분의 a 플러스 5. 부등호 방향은 바뀌죠? 됐죠? 이게 첫 번째 거. 안 깔고 앉았어요? 자, 두 번째. 봤죠? 안 깔고 앉았죠? 자, 넘어가면 2x. 랄랄랄. 넘어가면 8. x는 어떤 애? 4보다 크거나 같은 애. 이게 두 번째 x의 범위 됐죠? 그럼 잠깐만. 수직선에 둘 다 만족하는 부분을 내가 한번 그려볼 건데 확실하게 아는 애가 하나 있어요. 4죠, 4. 자, 일단 4보다
크거나 같은 게 x의 범위래. 됐죠? 이건 내가 아는 거야. 그럼 누굴 모르냐면 얘를 몰라 얘. 왜냐면 2분의 a 더하기 5가 누군지 모르잖아. 그럼 내가 얘를 수직선에 그릴 건데 자 보세요. 내가 만약에 여기가 여기가 2분의 a 플러스 5라고 딱 설정해서 얘보다 작은 애요 라고 말하면 해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잖아. 그럼 있으면 안 된다며. 그럼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라고 하면 얘가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이쪽으로 이쪽으로 맞아요. 이쪽이 있어야 되는 게 맞지? 그럼 자 수직선에서 2분의 a 플러스 5가 4보다 왼쪽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작다는 거죠. 맞습니까? 여기서 두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잘 보셔야 돼. 대답 잘 해주셔야 돼. 같아도 될까요? 같아도 될까요? 그럼 둘이 같다고 놓고서 한번 그림을 볼까? 자, 같다. 뿅. 둘 다 칠해진 부분 있어요? 아, 있다고요? 2분의 a 플러스 5는 구멍이 뚫려 있죠? 맞아? 이 둘이 같은 선상에 딱 위치했을 때 둘의 공통된 부분이 있어 없어? 2분의 a 플러스 5는 4를 안 갖고 있고 얘 처음에 그린 건 4가 있잖아. 그럼 둘 다 4를 갖고 있다 안 갖고 있다? 안 갖고 있죠? 그럼 둘이 공통된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얘는 색칠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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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으면 요 부분이 색칠되는 거죠. 요 부분이 공통된 부분. 근데 얘가 만약에 4로 뿅 와버리면 색칠되는 게 있어 없어? 없어요. 이렇게 있으면 없어요. 없어요. 맞아? 그럼 등호 있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양변에 2를 곱할게 a 플러스 5가 8보다 작거나 같을 거야. a는 3보다 작거나 같은 애가 오면 될 거야. 결론 a가 3보다 작거나 같으면 해를 갖지 않네요. 규리야 괜찮겠어? 네. 여기까지 얘기하면 어이구 뭐 다 끝났지 뭐 이제. 그럼 우리 사과나 사러 갑시다. 와 진짜 마지막까지 나가는 거 봤어요. 와 대박. 아니에요. 아직 한 발 남았어요 뒤에. 2차 부등식이요. 하지 마요. 왜 그래요? 이러고 이거면 80문제 하지 마시고 50문제예요. 그니까요. 30문제. 40문제예요. 30. 오케이 10문제.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지금? 괜찮아? 선생님 세개 닮았어요. 에? 세개 닮았어요. 에? 세개 닮았어요. 죽일 거야 너 내가 진짜. 아 방금 확인했는데 그 살인 예고글은 장난이 아니라 범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막 너 죽일 거야 이런 얘기 하면 안 된대. 선생님 범죄를 선생님. 진심이야. 너 진심이야? 테니까. 그래? 10문제. 진심이야. 진짜로 만약 여기 나가실 거면 50문제로 줄여주세요. 아니. 30. 30문제. 20. 40. 오케이. 아니 25. 오케이 25. 깔끔하게 25. 30. 양해 보세요. 3, 6, 9. 솔직히 지금 한 것 오늘 한 거 솔직히 보면 돌이켜 보면 뭐 그냥 제가 면접 중에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고등학교 과정이 쉽지 않아요. 근데 여기를 100문제를 주시겠다고요? 말도 안 되죠. 침착하세요.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드릴게요. 자 갑니다. 필수의 7번입니다. 아 또 녹화됐잖아. 잡담하는 거. 진짜요? 이거 이런 거 보면 천지민 맨날 막 나한테 와서 선생님 그거 녹화됐던데 하면서 막 놀린단 말이야. 그거 녹화됐던데 그거 막 이상한 얘기하는 거 하면서 뭐 놀리지 마. 놀리지 마세요. 자 갑니다. 한 개에 1,500원인 사과와 한 개에 1,200원인 감을 합쳐서 30개. 솔직히 사과 1,500원 싸다. 이거 아니야? 진짜 싸지 않아요? 1,500원이면? 요즘 하나에 막 3,000원, 5,000원씩 해. 그래요? 하나예요? 아 너네 서민 물가를 모르는구나. 역시 잘 사는 친구들은 다르구만. 아 그쵸. 역시.
자, 다시 사과가 1,500원, 1,200원 감입니다. 30개를 살 거예요. 30개. 그래서 사과보다는 감을 많이 사고 싶고요. 총 금액이 42,000원 이하가 되도록 하고 싶어요. 라는 거죠. 그럼 이때 여러분들 이런 문제 읽으면서 식을 세워야 돼.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본 걸 봐. 사과의 몇 개? 최대 개수죠. 그러니까 사과를 몇 개 사면 될까? 라는 게 질문이거든. 그럼 몇 개 사면 될까? 내가 모르잖아. 그거 구하고 싶은 거잖아. 그럼 첫 번째, 사과의 개수. 그걸 X라고 나. 그러면 봐봐. 감은 몇 개일까? 박수 한번 쳐주세요. 굳이 문자를 다른 걸로 놓을 필요가 없잖아. 왜? 합쳐서 30개라며. 그럼 사과를 10개 사면 감은 20개. 사과가 15개면 감이 15개. 어우, 30-X라고 놔야죠. 잘했습니다. 그러면 감. 아, 감 떨어졌네요. 네. 우 완전 수업 만들어. 이 새끼들. 설문지 갖고 와. 나도 쓸 거야. 씨. 자, 한 개에 1,500원이죠. 사과는요. 그럼 봐봐. 사과를 X개 샀어. 그럼 내가 지출한 비용이 어떻게 되냐면 사과를 살 때 쓴 비용이 1,500X일 겁니다. 됐죠? 그 다음 감은요. 30-X개를 샀는데 한 개당 1,200원이니까 여기다 1,200을 곱하면 될 거야. 그게 비용이야. 이 둘이 더한 게 전체 비용인데 42,000원보다는 이하.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어요. 저. 그러면 자, 양변에 공 2개 지웁니다. 100을 나누겠다는 뜻이죠. 어차피 100은 양수니까 방향이 안 바뀌고요. 자, 정리합니다. 15x 더하기, 자, 30 곱하기 12는 6 360 마이너스 12x 랄랄랄 420 됐죠? 정리하면 3x 넘어가면 60. 그러면 x는 20. 어우, 힘들었다. 뿅 됐죠? x는 20개 이하로 사면 되니까 최대 사과는 20개가 되겠습니다. 뭐 이 정도 얘기인 거죠. 자, 마지막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거 해야 숙제가 줄어. 아 잠시만요. 안 되는 이거 하면은 몇 개까지 줄여주시는지 말을 하세요. 대폭. 네? 대폭. 안 주시면 안 돼요? 문제 수를 말해보세요. 안 주시면 인정. 아 제발 문제 몇 문제 주실 건데? 안 주시면 안 돼요. 10문제? 자, 시작할게요. 다 말했죠? 네? 진짜 많이 줄여드릴게. 아, 몇 문제? 그게 말해도 되냐고요? 아유, 양아치니? 이 사람 뭘로 보고? 진짜 많이 줄여드릴게. 30문제 줄여주세요. 이 아니, 교재에서만 줄게. 네? 추가 안 줄게. 안 뽑을게. 그러면 이 교재에서요? 여기요 아니면 막 유형편이요? 네. 나 이게 주시는 줄 알았는데. 근데 진짜 똑같이 말하셨는데 쌤 개념편만 개념편이요. 개념편만. 욕하지 마요. 개념 욕하지. 개념? 욕하지 마. 행복한 설날 보낼 수 있게. 나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저 자고 일어나니까 말 되게 많아. 네네. 아니. 네. 진짜 이거 나가요? 딱 요, 그럼 한 장만. 한 장. 장이요? 한 장. 요 한 장. 아니. 그러면 근데 이렇게 많이 나간다고 저희가 이거를 다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그럼 이거 하고 너 그 정도 돼요. 다른 거 없이 해요. 너 그 정도 돼요. 야, 너도 할 수 있어. 야, 너. 자. 좀 그래. 아니. 자. 프린트는 프린터 없어. 프린터 없어. 프린트 없어요. 이것만요? 이제 버스 시간 다 돼가. 안 돼. 나 이거 한 장. 한 장은. 아우 시끄러. 편지. 아우 시끄러. 자, 갑니다.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방정식 혹은 부등식을 여러분들이 보는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바로 지금이니까요.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을 때 우리는 항상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 할 거냐? 구간을 나눕니다. 구간. 구간을 나누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라고 물어보면 절대값 x라는 건 크게 두 가지야. 그냥 쓰거나 부호를 반대로 바꾸거나. 아우 징글징글하죠. 맨날 들었던 얘기 또 들으니까. 대값 아니에요? 그렇죠? 아 왜요? 절대값 맞잖아. 렉 걸려서 그래. 렉 걸려서. 네.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냥 0보다 작으면 부호 반대로 바꿔요. 항상 이겁니다. 항상 이겁니다. 항상 이거예요. 이거밖에 없어. 저 친구 자고라는 그 기분 좋아졌구나. 자, 됐어요? 항상 이거야.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면 양수야? 그냥 써도 돼. 절대값 없이. 음수면 절대값 지우고 부호 반대로 바꿔 쓰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절대값 3이에요 하면 그냥 3이야. 절대값 마이너스 3이에요 라고 하면 마3이 아니라 플러스 3으로 부호 바꾸는 거죠. 앞에다 마이너스를 붙인다는 건 뺀다는 개념이 아니라 부호를 바꾼다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그랬을 때, 자, 문제입니다. 첫 번째 질문. 절대값 x가 만약 3보다 작아 라고 물어봤을 때 선생님 구간 나와서 얘기하면 되네요. 맞아요. 맞아요. 그럼 절대값 x가 3보다 작으면 구간 나누면 되잖아. 맞아. 근데 우리는 절대값의 정확한 뜻도 사실은 알고 있었어야 되죠. 물어보면 답할 수 있을 겁니다. 맞죠? 맞죠? 이게 좋은 소리예요. 내가 낼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그래. 나 너무 좋은 표현이었어요. 됐죠? 맞아. 그거 저희 오빠가 욕이래요. 그거 패드립인데 패드립. 그렇게 하면 진짜 욕이랬어요. 그거 자제하세요. 유튜브 놀랐어요. 저도 미안합니다. 봤어요. 제가 무지해서 일어난 결과입니다. 미안합니다. 앞으로 더 조심해서. 예고할 뻔했네 또. 네, 앞으로 제가 더 많이 경솔해서 그랬습니다. 네, 자중하겠습니다. 네, 자 다시 절대값이라는 게 사실은 뭐였냐면 수직선 위에서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개념이었던 거야. 그래서 구간 나눠서 풀면 돼. 맞아. 이걸로 다 끝낼 수 있어. 근데 경우에 따라서 그냥 이 뜻을 해석하는 게 가장 빠를 수도 있거든. 참고로 얘 같은 거. 절대값이 3보다 작아요 라는 말은 원점에서부터 x까지의 거리를 쟀더니 그게 3보다 작은 거야. 그럼 오른쪽으로 3칸 가면 플러스 3이죠. 왼쪽으로 3칸 가면 마이너스 3입니다. 왼쪽으로 3칸 가면 마이너스 3입니다. 그럼 절대값 x가 3보다 작다는 건 여기 어딘가 있다는 뜻이거든. 누가? x가. 그래서 x는 마3보다는 크지만 3보다는 작은 범위에 있으면 절대값이 3보다 작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런 표현들이 있으면 자 이제 두 번째 얘기죠.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어. 절대값 x 빼기 2가 5보다 작다라고 해볼게요. 다음을 만족하는 x의 범위 어떻게 얘기합니까? 라고 하면 자 이거는 이제 두 가지를 다 써볼게요. 자 첫 번째 수직선 위에서 원점으로부터 x 빼기 2까지의 떨어진 거리가 5보다 작은 거야. 그러면 오른쪽으로 5만큼 가면 플러스 5, 왼쪽으로 5만큼 가면 마이너스 5. 이 사이 어딘가에 누가 있다? x 빼기 2가 있다라는 표현이겠지? 그래서 첫 번째 x 빼기 2가 마이너스 5랑 플러스 5 사이에 있다고 볼 수 있잖아. 양변에 2를 다 더해버리면 되겠네요. 마 3하고 7 사이에 x가 있습니다. 이게 끝이야. 됐죠? 그럼 만약 지금처럼 구간을 나눌 거면 어떻게 할 거냐? 자 봅니다. 우측에서 자 절대값 x 빼기 2가 5보다 작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생각해야 돼. 여기 있는 요 x-2 x-2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때는 x 빼기 2가 5보다 작아요. 그냥 이렇게 쓸 거야. 양수니까 그냥 써도 상관이 없지. 근데 두 번째 x 빼기 2가 0보다 작으면 음수니까 부호 반대로 바꿔서 마이너스 x 빼기 2가 5보다 작아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정리해 드리고서 이쁘게 쓰는 것까지 보여드립니다. 자, 정리해 보시면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땐 x가 7보다 작은 범위. 이게 답일 거고요. 두 번째,
x가 2보다 작을 땐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5보다 작은 거니까요. 마이너스 x가 3보다 작은 거죠. x는 마3보다 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첫 번째 범위에서 x의 범위는 2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7보다 작은 애들. 요게 첫 번째 x의 범위일 거고요. 두 번째, x는 마3보다 크면서 2보다 작은 애. 이게 두 번째 x의 범위일 겁니다. 그럼 이 둘을 뭘 해야 되냐? 합집합이에요. 둘 다 답입니다. 그래서 결론, x는요. 마3보다는 크고 7보다는 작다라고 말해주시면 돼요. 이거 다 말해주면 그게 답인 거야. 됐죠? 자, 이쁘게 쓰는 것까지 보여드리고 수업을 마무리할 겁니다. 자, 이쁘게 쓰는 거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절대값 x 빼기 2가 5보다 작다라고 하면 첫 번째,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을 관찰합니다. x에 누구 넣으면 0 나와요? 2 넣으면 0 나오죠? 내가 0 나오는 값을 관찰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0보다 크면 그냥 쓰고 0보다 작으면 부호 반대로 바꾼다며. 그럼 그 기준이 되는 게 누구야? 0일 때인 거야. 맞아? 그럼 얘는 x가 몇일 때? 2일 때. 얘를 기준으로 구간을 나눕니다. 그게 이렇게 표현돼. x가 2일 때를 기준으로 십자가를 그어요. 뿅. 됐죠? 그래서 자, 이 왼쪽은 2보다 작은 애들이다 라고 하시면 되고, 오른쪽은 2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이다 라고 쓰시면 돼요. 수직선처럼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2보다 작은 애가 들어온다고 쳐봅시다. 이거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죠? 그럼 부호 반대로 바꿔서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5보다 작음이 될 거고요. x는 마3보다 큼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두 번째, 2보다 크다라고 하면 양수니까 그냥 쓰겠죠? 그래서 x는 7보다 작음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럼 결론은 뭐 하냐면, 자, 보셔야 돼. 이 둘의 교집합입니다. 교집합입니다. 교집합. 왜? 2보다 작을 때는 얘를 만족하는 게 답인 거야. 둘의 교집합을 봐야 돼. 마찬가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7보다 작은 게 나옵니다. 이 둘의 교집합을 보는 거야. 됐어? 자, 교집합을 밑에 써드릴게요. x는 마3보다 크고 2보다 작은 애. 두 번째, x는 2보다 크거나 같고 7보다 작은 애. 됐죠? 이 둘의 교집합 나온 결과를 뭐하냐? 합집합하시면 답이야. 됐죠? 자, 주의하세요. 이거 두 개의 공통된 부분을 말해주면 없습니다. 안 겹쳐요. 왜? 2일 때를 기점으로 잘라서 봤기 때문에 둘이 겹치는 구간이 생길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둘의 합집합을 말해주시면 뿅 답이 돼요. 그래서 구간을 나누고 십자가를 긋고 문제를 풀 거고, 방정식을 풀 때도 마찬가지 십자가 긋고 푸는 걸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155페이지죠. 밑에 있는 체크 문제 정도까지 해오시면 되겠고, 과제 말씀을 드리면